서류 평가 관련 내용인데요. 양식은 일단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점 이수 상태, 지원 동기, 학습 계획.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학습 계획 중에서 본인 전공과의 매칭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그, 이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 전공에 맞춰서 비슷한 전공, 상대결 전공에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교의 뭐 영문학과가 해외 수학학과로 지원하는 경우 당연히 불합격이 되겠죠. 어,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말씀드릴 게 전공명이 100% 일치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계속 학과가 신설되기도 하고 학과명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해당 그 목표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학교의 학과 커리큘럼을 살펴보셔서 본인 전공이랑 매칭되는 곳이 어딘지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상대교에서 불합격 통보가 오는 경우가 뭐 드물지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커리큘럼을 조사하실 때, 그리고 본인이 수강하실 과목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희 서류평가 양식에 이제 곧 보여드리긴 할 텐데, 어, 본인이 희망하는 수강 과목을 전부 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밑으로 가면 기타 활동 계획이나 성실성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성실성 같은 경우는 뭐 자기소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실수록 좋은 게 본인의 목표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해외 수학을 나가서 뭘 배우고 싶은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저희도 심사를 할 때 그걸 참고해서 심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실성도 하나의 척도가 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이제 양식을 직접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지금 학기는 이제 수정해서 업데이트 될 거고요. 주의사항이랑 뭐 유의해야 되는 점들이 옆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원서 그 포탈이 오픈되면 이 양식부터 다운받으셔서 유의사항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이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커리큘럼 조사는 최대한 다양한 과목을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틀리시는 부분이 학연 희망 학기를 틀리시는데 이게 상대교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아래에 보시면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점 인정 관련해서 주의사항 말씀드릴 거는 이제 교환을 다녀오시면은 학점 인정은 두 가지로 가능하세요. 전공 학점으로 가능하고 자유선택 학점으로 가능하세요. 교양 학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려요. 전공 학점 같은 경우는 최종 합격하신 뒤에 그 소속 학과장님한테 과목 이수 계획서를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자유선택 같은 경우는 국제처랑 학사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성 방법이나 자세한 내용은 합격자 대상으로 그 합격자 OT 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라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과목 이수 계획서라든지 학점 인정 받는 절차를 전부 다 전산화하는 작업 진행 중이어서 아마 이전이랑은 변동사항이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합격자 OT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어떤 레터 그레이드를 받으셔도 TF로 이관이 된다는 점. 그러니까 A, B, C 어떤 성적을 받아도 그거에 상관없이 F만 아니면 전부 다 패스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요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C를 받아오면은 그건 인정 못 해준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학과장님이랑 먼저 상의를 통해서 전공 과목 성적 어떤 그 기준을 어디까지 받으셔야지 파스로 인정 가능한지 그거를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파견 후에 본교로 최소 한 과목 이상은 이관이 필수예요. 그래서 전부 다 F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한 과목은 이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가서 뭐 수강 신청 관련해서 문제를 겪으시거나 해서 좀 여의치 않다 하시면 적어도 한 과목이라도 집중해서 들으셔서 한 과목을 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학연수 관련 부분인데요. 어학연수는 60시간 이상 이수 시 1학점으로 인정되고요. 120시간은 2학점, 240시간 이상은 3학점 이렇게 부여됩니다. 근데 성적표에 만약에 학점이 명기되어 있으면은 그 학점으로 이관이 가능하고요. 어, 어학당 같은 경우는 기준이 이것도 굉장히 다르고 학교마다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합격이 돼서 이제 어학당을 가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희한테 사전에 문의를 주시면 학점 관련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수강 과목 관련 주의사항인데요. 일단 불어 사례를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학기별 오픈 과목을 실수로 미스매칭 하시는 경우예요. 봄학기 파견자가 상대교 가을 학기 수업을 신청하신다는 경우 예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수 과목 미확인 해서 수강 과목이 불어되는 사례입니다. 이 선수 과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럽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서 유럽 지역을 희망하시는 학생들은 특히나 참고해 주실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요약표의 비고사항 부분에 적어 드릴 거긴 한데, 어,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상대교 정보지 확인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본교 부전공, 복수전공에 해당되는 과목 신청 시 상대교에서 이거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 수가 적을 때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교의 판단에 의해서 불허되는 경우여서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파견 나가는 전공을 다르게 신청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불어 사례가 고학년 수업을 저학년인 학생이 신청할 때 상대교에서 안 된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교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불어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 학교도 그렇듯 뭐 매 학기 열리던 과목이 갑자기 어떤 학기에 안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변수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함이고, 그 전공 수업을 거의 못 듣고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상대교에서 요구하는 뭐 선수 과목이라든지, 까다로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 지역은. 그래서 좀 전공 수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나 문화를 경험한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네 번째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교의 패컬티에서 최종 결정을, 최종 불허를 통보를 할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상대교 국제처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른 대처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점 관리랑 추가 학기 등록 관련 주의사항인데요. 7차나 8차 학기 파견 학생의 경우 본인이 계획한 대로 수업을 수강하지 못해서 졸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사전에 관리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고학년일수록 졸업 사정 부분에 있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좀 필수로 이수하셔야 되는 과목은 본교에서 전부 다 이수를 먼저 해놓고 파견에 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어학 성적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유한 성적은 상대교 개강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상대교 개강일은 저희가 국제 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다 달라서 1월부터 4월까지 편차가 커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 희망 대학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지원 시에는 어학 성적표 사본도 업로드 가능하신데 반드시 나중에 원본을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국제교류팀으로. 원본 제출일이 상대교마다 다른 거는 상대교의 어플리케이션 기간이 전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본 제출일도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온라인 지원하실 때에는 어학 성적은 그냥 인적사항이랑 성적 확인 가능하도록 올려주시면 되고요. 캡처 화면으로도 지원 가능하십니다. 필요 어학 기준이랑 성적은 나중에 제공되는 상대교 정보지, 그리고 상대교 홈페이지도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상대교에서 최소 어학 기준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한데 어학 점수가 0점 처리됩니다. 그리고 토익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토플이나 IELTS 점수 보유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토플 성적이 토익보다 얻기 힘든 만큼 좀 더 예우를 두고자 함이에요. 어학 성적 관련 두 번째로는 또 토익 점수 얘기인데 상대교 정보지에 만약에 토익 점수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면은 그 학교는 토익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ELTS나 토플 점수가 있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토플에서 마이 베스트 스코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새로 생긴 지 몇 학기 됐는데 이제 내부 평가 시에 본인이 희망하시는 대학 네 군데 모두 마이 베스트 스코어를 인정해준다는 학교면은 저희도 내부 평가 시에 마이 베스트 스코어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망 중에서 한 지망이라도 마이 베스트 스코어 인정을 못한다 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마이 베스트 스코어가 인정이 안 되세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또 홈 에디션이 생겨서 홈 에디션 인정 가능 여부도 지금 상대교에 조사 중이고 요약표에 같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문 이름 때문에 애를 먹으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어학 성적표 영문 이름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은 반드시 통일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권 갱신할 때도 반드시 이 부분 기억하셔서 영어 성적
성적표상 영문 이름으로 동일하게 여권 갱신을 진행해 주셔야지 나중에 뭐 상대교에서 입학허 가서 보내줄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권 갱신을 진행하시고 계시다면은 그래서 온라인 지원하실 때 여권 사본을 업로드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라면은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면은 그 내부 선발 때에는 그 점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관련인데요. 일단 외부 장학금부터 말씀드리면 미래에셋 장학금이랑 서울교환학생 장학금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학생분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장학금이라고 부른 거고 미래에셋 장학금은 이제 CAU 노티스를 통해서 공지되니까 그거 확인하신 뒤에 학생지원팀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교환학생 장학금은 CAU 노티스 또는 저희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학금으로는 아센디오 장학금이 있어요. 이 장학금은 이제 가을 학기 유럽 지역 파견자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고요. 학생 개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당하는 학생에게 따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조건이 맞는 학생분들에게 따로 이메일로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시기가 되면은 안내를 드릴 거니까 먼저 챙기실 필요 없고 문의를 주실 때도 주시기 전에도 저희 안내를 먼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외국 대학이랑 학생 한 명씩 조를 만들어서 1대1 매칭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상대교회 학생이 취소하는 경우 장학금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유럽 회원국은 30개국이 있고 그 박스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부 장학금인데 저희 국제차 특성화 장학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줄여서 GDS라고 하는데 소득분 이순으로 선발이 진행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희 온라인 지원을 해주실 때 이것도 이 장학금 지원 신청서도 같이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국내 체류하면서 상대교 온라인 파견 프로그램을 들으실 시에는 지급이 불가하고요. 파견 교환학생의 체류비 도움을 위한 것이니까 온라인은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두 학기를 가시더라도 한 학기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학금 1순위, 2순위랑 금액은 표와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해요. 이거는 그 소득분이 자료가 있어야지 신청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그 소득분위는 파견학기로부터 1년 이내의 기준만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 23-2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23-1학기 또는 22-2학기 소득분위를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